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은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룬샷, 전쟁, 질병, 불황의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설계의 힘, 룬샷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전 당시 미국부터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바이오테크 산업에 문을 연 제넨테크까지 비슷한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 국가나 기업 리더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외면받던 아이디어를 발빠르게 육성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 이들은 창의성과 효율성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죠. 이 책의 저자 사피 바칼은 미친 아이디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룬샷이 어떻게 전쟁, 질병, 비즈니스의 위기를 성공으로 바꾸었는지 가학자 또 이런 경영자의 눈으로 보고 이 책을 써 내려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 달라진다. 상전이란 팀이나 기업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패턴을 상전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계와 사회과학계의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사업가들은 대기업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대기업형 사람들이 보수적이며 리스크 회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본인들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할 진정한 열정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그러기에 작은 기업에서 흥미진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형 사람을 스타트업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런 연관성은 끊어지고 아주 과격한 아이디어를 옹호하려는 어떤 테이블을 꽝꽝 내려칠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 어느 맥락에서는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다른 맥락에서는 깃발을 휘두르며 달려가는 혁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는 미스터리일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물리학에서는 상전이라는 괴상한 행동 패턴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찬 커다란 욕조를 한번 떠올려 보자. 물 표면을 망치로 내려치면 물이 튀면서 망치가 액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에는 온도를 낮춰 물을 얼린 다음 다시 이를 망치로 내려쳐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똑같은 분자가 이 맥락에서는 액체처럼 행동하고 다른 맥락에서는 딱딱한 고체처럼 행동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 갑자기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걸 분자들은 어떻게 할까?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것 같은 대기업형 사람의 미스터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얼음덩어리 위에 물 분자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얼어붙겠죠. 똑같은 물 분자를 수영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물 분자와 함께 섞여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많으면 달라진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전이는 경쟁하는 두 힘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나 기업, 어떤 형태든 목적을 가진 조직을 이룰 때도 경쟁하는 두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형태의 동기부여 요소가 생기는 셈인 거죠. 이 경쟁하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동기부여 요소를 대략 판돈과 지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팀이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판돈은 줄어드는 반면에 지위에 따른 특전이 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의 크기가 역전될 때 시스템이 전환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동기부여 요소는 누구도 원치 않는 행동을 부추기기 시작하게 되죠. 조직이 커지고 안정될수록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똑같은 집단임에도 룬샷을 퇴짜 놓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상전이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이고, 또 좋은 소식은 이 힘들을 잘 이해하면 상전이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전이를 관리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실패를 경계하라. 실패를 수사하는 능력은 괜찮은 과학자와 위대한 과학자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업가와 위대한 사업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이죠. 페이스북이 출시됐을 때 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클래스메이츠, 6디그리즈, 케어2, 에이전 애비뉴, 블랙플래닛, 키위박스, 라이브 저널, 다양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웹사이트들이 어떤 옷이 유행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고, 사용자들은 청바지를 갈아입듯이 소셜 네트워크를 갈아타고 다니게 됐죠. 투자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 중에 피터 트리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사용자들이 청바지를 갈아입듯이 소셜 네트워크를 갈아타는지 떠나는지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옮겨 다닌 근본 이유는 단지 소프트웨어상의 결함으로 밝혀졌고, 가짜 실패를 알고 페이스북에 투자한 피터 틸은 페이스북에 지분을 팔고 1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맹점을 직시하라.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룬샷을 놓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서는 IBM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은 수십 년간 컴퓨터 업계를 지배했고, 1981년도 IBM이 올린 130억 달러의 매출은 2위부터 7개 경쟁사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았었죠. 이렇게 IBM이 이렇게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IBM은 컴퓨터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개인용 컴퓨터의 핵심 요소 두 가지,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라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작은 기업이었죠. 이런 기업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이 당시 고작 32명이었으니까 규모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비슷했죠. 인텔은 살아남기 위해 현금 수열이 절박했고, 하지만 IBM은 이내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 구매자들은 컴퓨터 박스에 적힌 브랜드보다 친구들과의 파일 교환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박스에 찍힌 IBM 로고보다 친구들과 파일 교환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파일 교환을 쉽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결국 컴퓨터 조립한 회사의 로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였던 겁니다. IBM은 이런 전략형 룬샷의 변화를 놓치게 됐고, 그 변화는 고객들이 중시하는 지점이 바뀐 데서 비롯되게 됩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소프트웨어와 인텔의 칩이 발빠르게 도입한 복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이런 IBM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1993년 당시 IBM은 8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창립 후 최대 규모의 어떤 해고도 있었고, 또 10년 뒤에 IBM은 남아있던 개인용 컴퓨터 사업체를 레노버에게 또 매각하게 됐죠. 결국은 소프트웨어 표준이라는 중요한 전략적 룬샷을 놓침으로써 이 전쟁에서 실패한 IBM 사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리더는 정원사다. 균형과 소통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내부의 장벽을 극복하게 도와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이전되는데 힘을 너무 받거나 힘이 부족하면 유망한 아이디어와 기술도 실험실에서 썩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직은 그 기술을 상실하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고, 그 기술을 발명한 사람은 충성심을 잃게 되죠. 핵심 인재는 회사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정원사의 손길처럼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주 미세한 줄다리기. 아주 미세한 전투에서 흐름이 바뀌면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액체가 갑자기 얼어붙고 도로가 갑자기 꽉 막히고 숲이나 테러 조직의 네트워크가 갑자기 폭발한다면 이런 두 가지 힘은 서로 경쟁하며 승자의 이름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운전자는 빠르게 운전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것은 속도와 안전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산불은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탈 수 있는 연료가 닿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나무가 젖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 운동이 확산할 수도 있지만 열정이 식거나 정부나 기업이 가상테러 조직을 찾아내서 폐쇄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모두 확산성이 증가하는 것, 또 감소하는 것, 이러한 것들 사이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 원자나 개인이 행동하면 그 힘으로는 점증적 변화밖에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천배, 만배 곱해지게 되면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춤추게 하는 방정식, 매직 넘버 M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과 지분이라는 동기 요소를 통합해서 이걸 점검해 보면 조직의 임계 규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임계치라고도 합니다. M을 넘어가면 균형점은 프로젝트 업무를 선호하는 것에서 사내 정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계점 아래일 때 직원들은 눈샷을 성공시키는데 힘을 모으죠. 임계점이 위로 올라가면 개인마다 자신의 경력 관리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사내 정치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를 위해 룬샷을 묵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혁신을 열렬히 신봉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보면 보이지 않는 도끼가 출현하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임계점을 가를 이 매직 넘버 M은 얼마가 될까? 한번 이 공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비율 2는 분자에 있으므로 2가 증가하면 매직 넘버 M도 커질 것이고 이 말은 곧 눈샷 상태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사내 정치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분이 클수록 사내 정치보다는 프로젝트의 시간을 더 쓰게 되기 때문이죠. 관리 범위를 나타내는 이 S는 역시 분자에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늘리면 층의 수가 줄어들고 사내 정치의 중요성도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프로젝트 결과에 걸린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경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룬샷에 집중하게 해주죠. 그러나 연봉 상승률 G가 증가하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연봉 상승분이 커지면 사내 정치가 탄력을 받고 직원들이 경쟁적으로 아첨을 해서 큰 연봉 상승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룬샷 상태에서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최대 수인 M이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 요소는 조직의 적합도 F인데 회사가 사내 정치를 이런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적 평가 체계를 만들고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각자의 능력이 빛이 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직원들을 잘 연결시킨다면 룬샷을 육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구조를 설계하는 자가 지배한다. 부시베일 법칙이라고 해서 영도에서 우리가 시소와 같이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분리하고 동적 평형을 만들고 이러한 활동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상태 분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람과 이미 성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구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상태에 딱 맞는 틀,
그러니까 맞춤식 집을 지어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소에 적합한 조직이 전장에 있는 전투연대에 적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동적 평형을 만들어내라. 이 얘기는 결국 균형을 유지하는 어느 한 상태가 다른 상태를 압도하지 않게 하려면 똑같이 동등한 사랑을 주는 것이 좋고, 결국은 이 얘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 아닌 또 기술을 경영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버나바부시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 발명도 하고 있고 최고의 엔지니어로서 이제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기술이 아닌 기술 이전을 경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직원들에게 스스로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시스템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질문해서 근본 이유를 알아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주의 사고를 가진 팀을 찾아내고 이들을 도와서 시스템적 사고를 채택하게 함으로써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조직 내에 퍼뜨림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직 넘버를 높여라, 또 사내 정치의 효과를 줄일 수 있고, 또 소프트 에쿼티, 그러니까 비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고요. 또 프로젝트 능력 적합도를 높이고, 또 문샷의 관리 범위는 넓히고, 프랜차이즈 그룹의 관리 범위는 좁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사례도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볼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한번 읽고 내용을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뭐 한두 번 정도 더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전달드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룬샷 전쟁, 질병, 불황,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힘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